이번 시간에 우리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안 솔루션이요. 이 보안 솔루션이라는 거는 우리 접근 통제다, 침입 차단이다, 탐지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우리 외부로부터의 그 불법적인 침입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나 시스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보안 솔루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안 솔루션에 보게 되면 우리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데이터 유출 방지라는 것도 있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주요 보안 솔루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방화벽이라는 거요. 방화벽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나 이제 조직 내부의 그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이제 전송되는 그런 정보를 이제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용하고 거부하고 수정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그런 이제 침입 차단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방화벽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화벽을 우리가 이제 집으로 따지면 이 방화벽이 우리 집 대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집 이제 비밀번호 알기 때문에 비밀번호 그냥 누르고 이제 들어오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나쁜 놈이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비밀번호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 누르고 이제 못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초인종을 이제 누를 거예요. 비밀번호 모르니까 이제 남의 집이니까 초인종을 누를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화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식별을 해요. 식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안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문을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런 게 이제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네트워크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패킷들은 내부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패킷은 엄밀하게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인증된 그 패킷만 통과를 시켜요. 우리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그런 패킷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통과를 시키더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엄밀하게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통과를 시킨다. 그게 이제 방화벽이에요. 그러면 이 방화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하는데 내부에 있던 게 밖으로 이제 나갈 때는 체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어떤 직원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빼내 나가는 거, 밖으로 이제 유출하는 거는 이 방화벽이 막아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그 네트워크랑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그런 정보를 선별을 해서 수용 거부 수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이제 침입 차단 시스템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외부로부터 그런 이제 공격 그런 거는 이제 막아주지만 내부에서 이제 불법적인 정보 유출은 막아줄 수가 없더라. 그게 이제 우리 방화벽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입 탐지 시스템이요. 얘는 이제 침입을 이제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IDS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사용이 됐든 오용이 됐든 남용이 됐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우리 오용 탐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상 탐지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용 탐지라는 거는 미리 입력해둔 그런 공격 패턴이 이제 감지가 되면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 그게 이제 오용 탐지고요. 이상 탐지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인 그런 시스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가 됐든 자원 사용이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되면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 그게 이제 이상 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입 방지 시스템이요. 얘는 이제 침입 방지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IPS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방화벽이랑 우리 침입 탐지 시스템 있죠. 그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얘는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전부 다 이제 차단하고 격리하는 그런 이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 유출 방지 DLP라는 거요. 아까 우리 방화벽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패킷들은 그 내용을 이제 엄밀하게 체크를 해서 인증된 그 패킷만 통과를 시킨다 그랬죠. 근데 그 방화벽은 내부에서 이제 우리 직원이
외부로 이제 정보를 이제 유출하는 거는 막아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유출 방지라는 건 말 그대로 내부에 있는 그 정보가 외부로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사전에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데이터 유출 방지요. 얘는 사내 직원이 사용하는 그런 PC랑 네트워크 상의 모든 정보를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메일이 됐든 아니면 메신저가 됐든 웹하드가 됐든 네트워크 프린터가 됐든 그런 것들의 사용자 행위를 이제 탐지하고 통제를 해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게 우리 데이터 유출 방지 DLP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요. 얘를 이제 WAF하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 약자 써서 우리가 이제 WAF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일반 방화벽이 이제 탐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SQL 삽입 공격이 됐든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이제 웹 기반의 공격을 방어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웹 서버에 이제 특화된 그런 이제 방화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SQL 삽입이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다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SQL 삽입이라는 거는 우리 전문 스캐너 이제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본넷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취약한 사이트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공격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SQL 삽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이제 컴퓨터 보안 공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얘는 이제 웹페이지의 내용을 사용자 이제 웹 브라우저에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해요. 근데 그런 이제 스크립트에 이제 취약점을 이제 악용한 그런 이제 우리 해킹 기법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방화벽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못하더라. 해서 이런 웹 기반의 공격을 방어할 그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웹 서버에 특화된 그런 방화벽이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요. 자, 우리 VPN 가상사설 통신망이요. 얘네 이제 사설 통신망 거기에 이제 우리 가상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이런 서버랑 이제 클라이언트랑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가 통신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전용 회선으로 이제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해서 이 네트워크는 우리 회사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사설 통신망을 이제 만들 건데 그때 만약에 이 서버라는 이 장비랑 우리 클라이언트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서버는 이제 서울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부산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산 말고 또 다른 지점이 있어서 만약에 뭐 광주 지점이다 아니면 대구 지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우리가 직접 이제 전용 회선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서울부터 부산까지 우리 전용 회선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예요? 전용 회선을 쭉 길게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 회선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요. 해서 이런 이제 각각의 지점들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우리가 전용 회선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상사설 통신망이라는 거 요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우리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그런 인터넷 등의 이제 통신 사업자의 이제 공중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마치 자신의 이제 전용 회선을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우리 보안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사설 통신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우리가 전용 회선으로 전부 다 이제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중 네트워크요. 우리 인터넷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인터넷이랑 우리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전용 회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암호화된 그런 규격을 이제 통해서 인터넷망을 전용 선의 사설망처럼 그렇게 이제 구축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가상사설 통신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망과 같은 그런 이제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제 이용을 해서 회선 비용을 이제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통신 서비스,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NAC요. NAC라는 거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그런 이제 내부 PC의 이제 맥 주소, MAC 주소를 IP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한 다음에 일관된 그런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내부 PC에 소프트웨어 이제 사용 현황을 이제 관리해서 불법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이제 설치를 방지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NAC요. 그 다음에 이제 SIEM이요. 얘는 뭐의 약자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ecurity Information and 그리고 Event Management, 그거 이제 약자예요. 해서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SIM, 우리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요거랑 SEM, 우리 Security Event Management,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이제 보안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해 놓은 그런 보안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이제 SIEM,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보안 정보 관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벤트 매니지먼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보안 이벤트 관리요. 해서 요 SIEM이라는 거는 조직에서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보안 위협을 미리미리 이제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이제 SIEM,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다양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로그 정보 있죠? 로그 데이터, 그런 로그 데이터랑 그리고 보안 이벤트,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제 방화벽이다, IDS다, 그 다음에 IPS다, 그리고 웹 방화벽이다, 그리고 VPN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로그가 됐든 아니면 보안 이벤트,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이 우리 이제 SIEM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곳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로그가 됐든 보안 이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됐든 자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SIEM 요거 말고 우리 이제 ES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ESM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얘랑 이제 똑같은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해 주는 거예요. ESM이라는 거는 SIEM 요거랑 이제 기능은 전부 다 이제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얘는 이제 짧은 기간에 로그가 됐든 보안 이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SIEM 얘네 이제 장기간에 이제 로그가 됐든 보안 이벤트,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로그 수집 시스템,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장기간 동안 로그가 됐든 보안 이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고, ESM이라는 거는 짧은 기간이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로그가 됐든 보안 이벤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을 보고 얘기하더라. 요 ESM이라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는 SIEM,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기능은 이제 동일하지만 짧은 기간에 의해서 하냐 아니면 장기간에 이제 걸쳐서 하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보안 솔루션이 뭔지, 그리고 주요 보안 솔루션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해서 이런 보안 솔루션의 각각의 이제 기능들을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기능들을 하나 쭉 써놓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써놓고 이게 무슨 보안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해서 각각을 전부 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